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을 했지만 오늘의 시장 하락은 딱 내려올 자리만큼만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 푼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롱으로 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상당량 빠져나가 버려서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글로벌 시장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 개장 동시효과 현물은 굉장히 강했어요. 게다가 시초가 이후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선물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 부분인데요. 오늘 갭 다운이 나와서 장중에 누르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롱을 지르지 말고 일단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분을 너무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현물 매수는 개장 후 5분 만에 1,500억을 위로 질렀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현물 매수 많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는데 꾸준히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전일 콜옵션 롤링업이 나왔던 387 구간을 차례차례 붕괴시키고 395선까지 내려온 다음에야 하락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반등다운 반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계속 선물 미결이 감소하였는데요. 어제 들어온 선물 매수를 그 다음날 절반 이상 때리면서 베이시스마저 눌러놔서 장마감까지 무려 9,649계약이 미결지 약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아주 드문 현상인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참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밀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다 때려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참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선물 베이시스를 누르면서 선물 매수를 청산한지라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현물 매수는 사실상 장 초반 10분에 집중된 데다가 삼성전자만 3,830억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한 게 없거나 오히려 비중 축소한 셈이에요. 따라서 전체 흐름은 기존의 TSMC 롱 같은 그런 것에 삼성전자 숏하는 포지션이 언와인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EX재팬 전체를 보면 우리 시장도 어쨌든 같이 얻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TSMC가 2.8% 정도 하락하고 또 타이익스 대만 지수가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어제의 하락 전에 이미 윗꼬리 달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같이 이제 앞으로 매를 맞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옵션 시장에서 어제 워낙 콜옵션이 고평가돼 있었던지라 지수가 내려온 동안 옵션 변동성이 거의 오르지 못한 것,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고평가됐으니까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시장이 숨고르기 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가 필요한데 투자자들이 센티먼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라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홍콩 시장도 힘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지라 기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와야지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물론 외곽의 콜 매도를 좀 해놔서 조금 방어가 되었지만 수익은 사실상 거의 다 반납한지라 여차하면 포지션을 다 치워버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결이 감소하면서 지수를 396선에서 눌러놨기 때문에 양옵션 변동성이 많이 죽었어요. 하루 정도 더 변동성을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풋 시세가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장중에 한해서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양옵션 변동성이 빨갛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죽었지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선물 거의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전일 나스닥이 연속된 조정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시장이 돈이 많으면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거래소 시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쁜 상태죠. 그래서 그냥 올해의 수익을 계속 지키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환매가 돌지 않는 게 문제죠. 결국 열쇠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롱 방향을 꺾지는 않았지만 풋매도는 장중에만 단타로 접근하고 콜 매수를 늘리는 것은 주변 상황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터키 이슈와 함께 유로존 국채의 급락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유로존은 락다운이 확산된다고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면 이거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슬슬 벗어난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바로 물가가요. 미 국채의 연속된 급락을 유로존 채권이 버틸 수도 없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스프레드가 좁혀지게 되면 유로존 채권 시장은 멸망 단계에 들어설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 과격했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최소한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낮아요. 아니 아주 낮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로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로존이 테이퍼링조차 못할 거라 베팅을 했어요. 근데 그런 베팅을 하자마자 미국채가 너무 빠져버리니까 일종의 트랩에 갇힌 셈이죠. 게다가 터키 리라와 오늘도 또 박살이 났어요. 이제 달러당 13리라까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계속 험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피로가 쌓이면서 독일 닥스 지수는 오랜만에 16,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진즉에 고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연스러운 일봉상 21선 조정이 나온 것인데 이따가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도 언급하겠지만 지금 변동성이 고평가된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21선을 한 번에 깨고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 닥스 지수가 밀린 자리는 지난 8월에서 9월 동안 한참 고가를 형성했던 자리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가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것이었고요. 연속된 음봉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락의 속도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준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면 독일 지수는 저 아래 한 14,000포인트쯤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은 더 이상 코로나로 흥분하지 않고 있죠. 증시 변동성을 죽인 채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이 변동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이 미국 땡스기빙 데이로 이 거래가 살살 죽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한산한 틈을 타서 시장이 한번 발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유로화가 처음으로 반등 시도를 한 것, 그리고 지수가 한 차례 언더슈팅을 준 것을 다 말아 올렸다는 것, 이 정도만 보면 유럽 시장도 위기 정점은 통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구리가 자근자근 올라서 다시 9,700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아무래도 9,700달러 이상에서는 또 상승 모멘텀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요. 반면 기름 시장은 드디어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어요. SPR 전략비축유 방출 공조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아시아 중국마저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비축유 방출하는 전체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뿐더러 이게 몇 년을 걸쳐서 방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약정서지 바로 오늘 또 쏟아붓겠다 이런 것도 아니죠. 또 이것은 일종의 수합 계약처럼 한번 많이 걷었다가 많이 이제 방출했다가 이렇게 유가가 빠지면 다시 걷어를 올리겠다 이런 약정이에요. 게다가 또 오펙이 그래? 그러면 뚜껑 닫는 걸로 대응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셀린더 뉴스가 나오면서 기름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다 이벤트 플레이라고 봅니다. 과연 오펙이 뚜껑을 닫을 수 있을까요? 마침 이란이 그 IAEA와 합의를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뉴스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흘려놓은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확실하게 누르려면 그냥 이란이 수출 제한 풀어버리면 기름은 급락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름값이 밴드 안에 있다고 보는데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뉴스 한번 빵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변동성 터지면서 기름은 쫙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밴드 안에 있다고 보는데 다시 75달러 이하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름은 올라오면 콜매도 그리고 밀리면 풋매도를 반복하면서 당분간은 이 70달러 레인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유럽 세션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제법 세게 밀렸는데요. 그래도 본장 시작할 때는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서 장초바디 변동성이 있을 때 16,41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나스닥 콜매도를 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콜매도가 몇 계약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큰 이익은 내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S&P 지수가 처음으로 21선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기존에 모아왔던 S&P 콜옵션 매도를 모두 청산했고요. 나스닥 콜옵션 또한 21선 터치할 때 일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꺾였다고 보면서 쇼포지션을 너무 일찍 정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옵션 가격이 너무 불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완전한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풋옵션 시세가 연속해서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하락이 그동안 워낙 강세를 보였던 일부 종목들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라 전체 시장을 끌고 내려가기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콜 매도 전략과 풋 매수 전략은 같은 하락 방향을 보지만 진입과 청산이 근거가 전혀 다른데요. 그만큼 다양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엑소모빌과 쉐브론 같은 기름 주식들이 골고루 올랐고 쉐브론은 아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은행주도 금리 상승에 힘입어 반등을 이어갔고요. 하지만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기술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눌렸던 준비디오, 오늘 14.71% 하락이 아주 패대기가 나왔죠. 실적 가이던스도 그렇지만 연말로 갈수록 올해의 테마들, 예를 들면 코로나 재확산 같은 모멘텀이 있었던 주식들은 그냥 닥치고 패대기가 나온 것 같아요. 도대시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8.51% 하락하면서 최근의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변동성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장에 밀리면서 인덱스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들이 아랫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냥 시장 하락이 템포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진짜 숏을 볼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정리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부터 롱을 보기보다는 장중에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 특히 전일이 미결제 약정이 선물 미결이 어디까지 감소할지를 좀 볼 건데 여기서 한 3, 4천 계약 정도면 미결 감소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 4천 계약이 미결이 감소하면 롱 다 끝난 거예요. 물론 롱을 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 숏으로 뒤집힌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초가부터 미결을 줄이면서 어제처럼 막 계속 시장을 밀어낸다. 요거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롱 포지션을 잡지 않다가 바닥권에서 미결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장중에 품매도 단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한 종합주가지수 3000이 일단 깼어요. 근데 이제 오전장에 바로 회복하기보다는 오후장에 회복하는 게 더 진짜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회복하는 것은 그냥 올라온 대로 내버려 두면서 콜옵션 매수분을 좋은 가격에 좀 청산을 하도록 할 것이고, 오후장에 올라갈 때는 장중에 품매도 친 거 그런 거 이익 나온 거 그걸 다시 콜 매수로 전환해서 밀고 올라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챙겨봐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홍콩 시장인데요. 홍콩 시장이 최근에 계속 밀리면서 제대로 된 언더슈팅이 나오진 않았어요. 홍콩에서 언더슈팅이 나와서 바닥을 형성해야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이 언더슈팅을 유도하는 매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름은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밀리면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밴드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콜 매도와 풋 매도로 대응 중이고 또 수량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발표된 API 원유 재고는 간만에 증가로 나왔는데 기름값은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길 EIA 원유 재고 발표될 때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면 그때 이제 브렌트 80달러 지지하는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름 매도를 보는 분들은 78달러 이상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를 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지 않다면 레버리지를 줄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